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운명 같은 만남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박민호는 지난 월요일 오후 부산의 한 카페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오후, 민호는 부산의 새로운 문화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위해 거래처와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창 도면을 검토하던 그때 11살 가량으로 보이는 소녀가 꽃바구니를 들고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소녀 하은서는 카페 손님들에게 들꽃 화분을 팔려 노력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민호의 테이블로 다가온 소녀는 수줍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가 직접 키운 꽃인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바쁜 미팅 중이라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던 민호는 얼른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가방에서 우연히 떨어진 오래된 스케치북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녀는 스케치북 속 그림을 보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그림이에요. 민호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스케치북 속 그림은 25년 전 보육원 시절 그가 몰래 그려둔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던 수진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였죠. 민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25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항상 보육원 화단을 가꾸며 꽃과 이야기를 나누던 수진의 모습, 그녀의 그림을 몰래 그리면서 자신도 용기를 내어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고백하던 순간, 그리고 그녀가 항상 건네주던 따뜻한 미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가 이수진 맞니?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수지는 여전히 첫사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팅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민호는 거래처 사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양해를 구했고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는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아시나 봐요.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쁨, 설렘,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까지. 은서는 민호를 이끌고 해운대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거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서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부산의 이른 봄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닷바람은 간간히 불어와 두 사람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보육원을 떠나던 날 바라보았던 하늘과 똑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민호는 은서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은서는 어머니 이수진이 해운대 시장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은서의 말에 민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항상 어머니의 꽃집을 돕는다는 것, 주말이면 이렇게 화분을 파는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은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25년 전 보육원에서 늘 꽃을 가꾸며 그림을 그리던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수진은 늘 밝고 희망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은서야, 너희 어머니는 예전에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단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던 수진, 민호가 아플 때면 몰래 약을 구해다 주던 수진, 추운 겨울이면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던 수진.
아저씨도 우리 엄마랑 같이 자랐나요? 은서의 물음에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에서의 날들, 말하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 나는 너희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단다. 하지만 끝내 하지 못했지. 목이 메어왔습니다. 20살 보육원을 떠나야 했던 그날, 수진에게 고백하지 못한 채 떠나온 것이 늘 가슴 한켠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의 소식을 들으려 했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매일 늦게까지 꽃 관리하시느라 힘드신데도 손님들이 무리한 주문을 해도 항상 웃으면서 받아주세요. 어떤 날은 피곤해서 쓰러질 것처럼 보여도 절대 쉬지 않으시죠. 은서의 말에 민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25년간 건축가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수지는 홀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저기 보이는 꽃집이 우리 엄마 가게예요. 은서가 가리키는 곳에는 작은 꽃집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플라워라는 간판이 달린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문은 열려 있었고 밖에는 다양한 봄꽃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누군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민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에 그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민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20살의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도 변함없이 따뜻할까요? 민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은서의 뒤를 따랐습니다. 꽃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20살의 봄날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는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른 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작은 꽃집 앞에서 민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누군가 꽃을 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가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엄마, 저예요. 손님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안에서 물 뿌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누군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카운터 너머로 보이는 얼굴, 분명 그가 기억하는 이수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꽃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변함없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손님이라고요. 아직 주문하신 꽃다발은? 말을 하던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분무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그토록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을 마침내 소리내어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오빠, 수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 나야. 박민호. 수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눈물은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잠깐만 밖에서 놀고 있어 줄래? 엄마가. 이 분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꽃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작은 꽃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화분들, 계절별로 분류된 꽃들, 구석에 놓인 은서의 책가방. 이곳이 수진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앉으시죠. 수진이 작은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진은 물을 따르다 말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보였습니다.
내가 늘 간직하고 있었어. 25년 동안 수지는 그림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죠.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가. 민호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 그리고 지친 듯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수진이 걸어온 힘겨운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수진아? 민호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은서가 꽃들 사이를 거닐며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꽃집 안에서 이수진은 지난 25년의 삶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꽃들 사이에서 노는 은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보육원을 나왔을 때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술대학의 꿈도 이루지 못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죠.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서 결국 술집에서 일하게 됐죠. 그곳에서 2년을 버텼습니다. 수진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쓰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밤 취객들을 상대하면서 제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호는 손을 뻗어 수진의 어깨를 잡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수지는 창밖의 은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서를 낳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죠. 부산으로 도망치듯 왔습니다. 이곳에서 작은 꽃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은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건축가로 성공한 삶을 살아온 동안 수지는 이토록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은서에게 미안해요.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 하지만 은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죠. 착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민호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망가져 버려서. 민호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전혀 망가지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자랑스러워. 그 힘든 시간을 혼자서 이겨내고 은서를 이렇게 훌륭하게. 수진은 놀란 듯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다니.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제 운명이었나 봐요. 꽃집 안에서 울리는 수진의 흐느낌 소리에 민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이제는 더는 볼 수 없어. 하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존심과 체념이 교차했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질까요? 이미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민호는 수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아, 기억나? 보육원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해주던 말. 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고. 그때 내 말이 나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민호 오빠가 건축 스케치를 그리면서 좌절할 때 제가 꽃을 보여주며 희망을 얘기했었죠. 민호는 스케치북에서 낡은 그림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늘 이 그림을 간직하고 있었던 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꽃집 밖에서는 은서가 들꽃을 만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 오빠, 저는 이제 예전의 수진이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 과거도 이 모습도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넌 나에게 늘 희망이었던 사람이야. 이번엔 내가 너의 희망이 되고 싶어.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민호는 창밖에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소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내가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잖아. 나는 은서도 함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수지는 놀란 듯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호 오빠,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내가 너와 은서를 지켜줄게. 더는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꽃집 문이 열리며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예쁜 들꽃을 발견했어요. 수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은서는 이미 어머니의 울었던 흔적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또 우셨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부산의 해안가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집 안에서는 은서의 순수한 물음에 수진과 민호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딸을 끌어안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은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행복해서 우는 거야. 민호는 은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서야, 내가 너희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은서는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이 꽃집을 좀 더 큰 플라워 카페로 만들어드리고 싶어. 내 학교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고.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지는 놀란 듯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오빠,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어떻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수진아, 내가 25년간 꿈을 이룬 만큼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미술학원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민호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그림 공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 열심히 그리기로 약속하자. 은서는 기쁜 듯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오빠, 정말 이래도 될까요?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나는 서울에서 꽤 큰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너희를 도와줄 만한 여유는 충분해. 그날 이후로 수진의 꽃집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도움으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고 카페를 겸한 플라워 숍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은서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녀의 그림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의 도움을 불편해하던 수진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민호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수진과 은서를 만나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은서는 점점 민호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그림 선생님이 제 작품을 전시회에 내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은서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딸을 대하듯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은서가 정말 대단하네. 내 어머니처럼 미술 재능이 뛰어난가 보구나.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드는 어느 저녁, 수진의 플라워 카페에는 따스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알려진 장소가 된 이곳에서 민호는 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보육원에서 겪었던 일들 다시 떠올려 보니 어떠니? 민호의 물음에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서러웠죠. 부모님도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진의 말에 민호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나날들, 차별받던 순간들, 그리고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었던 현실의 벽들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학교에서도 우리를 달리 보았지. 보육원 아이라는 딱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민호의 말에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그림 숙제를 하던 은서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도 들어도 될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은서야, 너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 힘든 시절에도 항상 꽃처럼 예쁘게 피어나려 노력하셨거든. 민호의 말에 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호 오빠도 늘 저를 걱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있었기에 나도 버틸 수 있었어. 그 시절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은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아픔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셨다는 걸. 수지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은서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이제는 민호 아저씨도 계시잖아. 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더는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이 꼭 지켜주리라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은서야,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때야. 민호의 말에 수진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더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여름의 부산 바다가에는 저녁 무렵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민호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의 플라워 카페 앞에서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결정했어. 이제 부산으로 올 거야. 은서도 더 좋은 미술학교로 전학시키고. 민호의 말에 수진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사무실은요. 그렇게 일궈놓은 사업을.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말을 이었습니다. 건축사무소는 동생에게 맡겼어. 여기 부산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민호가 보여준 진심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왔습니다. 민호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그런 결정을.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 셋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은서도 좋아할 거야. 그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은서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오늘 미술 시간에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제 그림이 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대요.
은서의 기쁜 소식에 수진과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나 좋은 소식이 있어. 이제 우리 같이 살기로 했어.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아저씨가 우리랑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내가 내 그림도 더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은서는 기쁜 마음에 민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산의 새 아파트에서 시작된 세 사람의 생활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수진의 플라워 카페는 더욱 유명해졌고 은서의 그림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민호는 부산에서 새로운 건축 사무소를 시작했고 매일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오는 가운데 민호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우리 첫 가족 사진 찍을까? 그렇게 찍힌 사진 속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보육원에서 시작된 사랑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바닷가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길, 그들의 앞에는 이제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비치는 해운대 해변가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은서의 그림은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수진의 플라워 카페는 부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건축사무소도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호 오빠, 이제는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은. 수진은 새로 단장한 카페에서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내가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은서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민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에게 민호는 이미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미술관 전시회에 내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예술의 꿈을 은서가 이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사랑과 은서의 밝은 웃음이 그녀의 마음속 어둠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죠? 은서의 물음에 수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는 수진의 환한 미소, 은서의 밝은 웃음, 그리고 민호의 따뜻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늦여름이 되었습니다. 민호의 건축사무소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하나둘 만들어냈고 수진의 정원은 예술가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은서는 전국 미술대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늘 어머니의 꽃과 아버지의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플라워 카페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은서는 꿈 많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수지는 꽃꽂이를, 민호는 건축 스케치를 가르칩니다.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도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꿈을 잃었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수진의 말처럼 이곳은 이제 작은 예술학교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해운대의 노을을 배경으로 세 사람은 포옹을 나눕니다. 25년 전 보육원의 두 아이는 이제 한 가족이 되어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